받는 돈도 한국이 많고 쓰고 있는 돈도 한국이 더 많다. 이 지표적으로는 한국이 더 잘 산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을 넘은 한국의 국민 총소득이라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 뉴스에서 시끌벅적했죠. 대한민국의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제꼈다. 라는 타이틀로 각종 기사들이 쏟아지고 막 뉴스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는 분들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나. 플러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나. 뭔가 좀 저 통계 수상한데 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원래 이제 이런 한국 국내 관련 얘기는 제가 이제 잘 안 들고 오는데 그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무조건 타이틀에 일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민 총소득을 얼마 달성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마법의 단어가 있잖아. 뭐 일본을 넘었다. 이 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뉴스 타이틀을 이제 클릭하는 사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엄청 늘어나는 마법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역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잖아. 내가 쟤보다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좀 표현이 있어야지 상대적으로잖아. 아하, 성공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일본을 비교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 대한민국에서 나온 이 통계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이랑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차이가 난다. 실제적으로 일본이랑 이런 총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따는 그런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일 좀 비교해가지고 이 국민 총소득에 관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SBS 뉴스네요.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첫 추월 수년 내 4만 달러. 국뽕이 차오른다. 대한민국 3만 달러 찍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4만 달러까지 간다. 그리고 뭡니까? 연합뉴스 기사. 기준연도 개편만으로 경제지표 일제히 개선. 1인당 소득 일본 추월. 어쨌든 이게 하고 싶은 말인데 이 말만 써두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니까 1인당 소득 일본 추월을 어떤 기사든지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통계의 기준을 두는 연도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지표가 좋아졌네? 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뭡니까? 약간 의구심에 맞춰서 말하는 이런 기사인데 근데 이게 기준연도 개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라는 게 바뀌어요. 뭐 이번 기사도 많이 나왔던데 박간희도 뭡니까? 유튜버잖아요. 이런 직업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 생기면은 그런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하네라든지 예를 들어 각종 기업들도 있잖아요. 여러 분야도 이런 분야가 없었는데 새롭게 생겼네? 그 분야가 돈이 되네라든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카테고리가 생기면은 그거를 추가를 하지 않으면 통계 누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추가를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제 주작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대신 이제 너무 또 지표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약간 야, 냄새 나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죠. 예. 그런 상황에서 2023년 주요국 1인당 GNI 이래가지고 이탈리아, 한국, 일본, 대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일본을 이번에 넘었다. UN 방식 및 당해연도 시장 환율 기준 이래가지고 이런 기준을 또 세워둔 겁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일본이 거의 10년 내로 봤을 때도 지금 역대급 엔저죠.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우짜 등동이 이제 좀 일본이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통합한다 하더라도 어제 넘은 건 사실이니까. 이런 이제 내용이 뭡니까? 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가져다 주는 그런 임팩트는 꽤 크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일본은 이제 옛날 같으면 넘기 힘든 선진국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일본은 어쨌든 이제 GNI로 따라잡는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던 여러분들. 국민소득, 이 GNI 있잖아요. 이 GNI란 단어에 좀 낯설인데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박간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연령대 분들은 아마 이 GNI를 안 배웠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언어로 배웠어요. 뭐냐면은 GDP와 GNI 가로치고 뭐 GNP. 맞아. 저랑 비슷한 연령대 분들은 GNP로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 세대입니다. GNP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같아요. 이게 이제 국민소득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기사를 느낄 때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잘 산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 근데 이 국민소득이라는 단어에는 일반 사람, 국민뿐만이 아니라 기업, 그 다음에 정부도 들어갑니다.
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국민이잖아요.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통트는 소득이 이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갔는데 자기 생활은 그대로다. 그러면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돈이 있다. 돈이 있다. 왜? 그걸 다 합쳐서 이 GNI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GNI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맹점으로 이제 파는 것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경제신문이 작년 9월 달에 낸 기사거든요. 가계에 닿지 않은 기업벌이 일본 총소득 625조엔에서도 이러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작년에 일본의 국민 총소득 GNI가 연간 한산으로 625조엔으로 과거 최고치. 와 그러면 그 최고치여도 일본 이겼으니까 우리나라도 최고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틀은 뭐예요? 가계에 닿지 않은 기업벌이. 일본 또한 국민 총소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일본 사람들 생활은 팍팍해요. 바깥에 무슨 맨날 천안 나오잖아. 일본 서민 이야기. 맞아. 왜 그럴까? 도요타도 국민이잖아. 도요타가 잘 나가다 보니까 이 GNI에 기여하는 게 일본도 큰 겁니다. 일본 각종 기업들 있잖아. 엔저 정책으로 수출 기업도 잘 나가잖아요. 호황이에요. 그 친구들 부자야. 그 친구도 일본 국민이에요. 이래서 일본에서도 뭔가 괴리감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 1인단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통계가 아니나 보네. 그렇죠. 그런 통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경제 2013년 9월달 기사네요. 나라 경제 성장했는데 국민소득은 감소. GDP의 20배밀 이래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GNI와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소득 PGDI. 이 PGDI가 뭐냐면은 이 GNI 있잖아요. 국민 총소득. 기업이랑 정부랑 다 포함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업 빼고 정부 빼고 그 나머지가 PGDI, 퍼스널, 개개인의 총소득, 가처분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이 나아졌다라고 할 때는 이 PGDI라는 지표를 봐야 됩니다. 2005년 1154만 원에서 2022년 2350만 원으로 성장을 했어요. 나쁘진 않아. 그런데 뭡니까? 갭이라는 거죠. 2005년도에는 국민 총소득이 1973, 1154니까 약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거의 2천만 원 차이가 나죠. 이 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라가 잘 살고 기업이 잘 나가는 거 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잘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갭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이 갭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척도도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더 내가 잘 산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뉴스원 2024년 6월 10일 얇아진 가계지갑 지난해 실질소득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 외식 물가 상승이 여러분들의 소득보다 더 높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PGDI가 높아지면은 그런 걸 느낄 필요도 없어요. 왜? 물가 올라간 것보다 나도 처분 가능 소득이 많으니까 까짓 거 얼마야. 외식 가서도 돈 막 써.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괴리감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당장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뭡니까? 지난 2020년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도 평범한 한국인이 풍부해질 수 없는 이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기고한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지금 그대로 갑니다. 국민소득에서 정부나 기업의 소득을 빼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의 지출을 위한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1인당 가계의 총 가처분소득, 아까 PGDI, 1인당 GNI에 대한 비율은 2017년 55.7%로 2016년에 56%보다 하락하고 있다. 즉 무슨 말이다.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에 비해서 국민이 부자가 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스피드가 줄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3년 가계 동향 조사 결과 가구당 얼마만큼 월 평균 돈을 썼을까라는 내용이에요. 돈을 쓸 수 있다, 소비를 할 수 있단 말은 그만큼 가계적으로 여력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돈을 쓸 수 없는 나라는 소비가 안 도니까 돈이 안 돈단 말이에요. 2023년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83만 3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그렇죠. 이런 지표랑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생활기초조사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 2022년도 기준입니다. 일본의 전 세대 가계 평균 지출 금액 24만 엔. 이거 요즘 환율로 치면 얼마예요, 여러분? 200만 엔 조금 넘어갑니다. 예. 일본이랑 한국이랑 가구 비교해서 일본 한 가구보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력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못 살면은 가구당의 이런 지출 금액이 일본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도 아니죠.
가구 세대 1인당의 평균 소득 금액도 일본이 235만 엔이거든요. 예, 235만 엔 지금 환율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거 뭐 보여드렸어요? 어디 있냐? 가계 총 가처분 소득 2012년 기준 2,350만 원. 우리나라가 갭이 심하다 이래도 그래도 일본보다 지출할 수 있는 금액, 벌어들이는 소득 금액이 더 높아요. 이미 그건 한국이 추월을 했습니다. 즉 일본 서민보다 대한민국 서민이 부자예요. 이런 게 이제 통계 자료로 나오는 겁니다. 1인당 받는 돈도 한국이 많고 쓸 수 있는 쓰고 있는 돈도 한국이 더 많다. 이 지표적으로는 한국이 더 잘 산다라고 볼 수 있네요. 이게 반대말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게 좀 뭐라 합니까? 내려갔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글 하나 보여드리면은 일본 내각부 가계 가처분 소득, 가계 저축률의 분기별 속보를 해가지고 매년 이런 일본이 통계를 냅니다. 일본 모든 가구의 총 가처분 소득의 합계예요. 빨간색이 가계 가처분 소득이에요. 당장에 2013년에 315조 엔입니다. 일본 모든 가구들의 가처분 소득이. 그런데 1999년도 310조. 이미 이때 달성을 했었어요. 그러다 내려가잖아. 쭉 내려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끌어올렸죠. 옛날 조금 높은 수준이었을 때는 아빠 한 명만 일하고 이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맞벌이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교하고 있다 하면 옛날보다는 높아졌지만 그래도 한 명만 일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둘이서 하니까 이 정도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예. 볼 수 있는 지표인가요? 이거? 예,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벌이 자체가 이게 원래 같으면 위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계 가처분 소득은.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근데 일본은 경제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과거에 비해 감소. 그리고 최근엔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했을 때 이런 거 봤을 때 국뽕 자료가 아니라 일본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령화 사회잖아. 아까 저 가처분 소득이 왜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젊은 친구들은 비정규직이 늘다 보니까 싼 뭡니까 일자리에 내려치잖아. 그러면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가 없지.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오히려 역성장 그래프가 내리꽂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갭이 심하다 하더라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보니까 크로스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야, 그러면 일본 비해서 이거 뭐야 이거? 국민 소득도 제꼈고 일본에 비해서 가계 총소득 제꼈고 대한민국이 진짜 이거 지상 최고 천국이네 라고 느끼잖아요. 사실은 일본보다 살기 편하나 보네. 느끼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뒤에 뭐겠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KBS. 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 기준으로도 세계 1위. 그렇죠. 아까 저런 소비가 사실은 빚이 아닌가. 가계가 지출을 한 다음에 그거 마이너스 통장, 마통 뚫어가지고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당신의 경제력 맞습니까? 1인당 그 소득은 높은 건 맞지만 지출 많이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거는 자기 돈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산을 얘기할 때 부채도 자산에 들어갑니다. 예, 빚을 지고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의 재산이란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구조 있잖아. 특히 전세라든지 아니 부동산에 좀 많이 돈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있잖아. 예,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런 경제지표 가지고 볼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아까 저런 거 있잖아. 가계 총소득은 적어요. 지출도 적어요. 일지언정 가계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약간 그 빚에 대한 생각도 한일 간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은 있잖아. 알레르기처럼 정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본을 제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일본보다는 좀 나아진 건 일본보다 나아진 건데 그래도 내부로 봤을 때 일본은 과거에 비해서 있잖아. 경제 규모가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가 좀 내려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발전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나쁜 통계는 아니다라는 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요시. 우리가 저는 통계 지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와 잘 산다 기가 막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아까 저런 것처럼 외식 물가라든지 당장에 내 삶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팍팍한 것 같은데 진짜 저게 맞나? 국민 총소득 늘어나는 거 맞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의문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저는 지표상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
기업도 국민이고 정부도 국민입니다. 라는 거를 잘 알려주지 않고 그냥 타이틀만 보고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일본보다 잘 산다. 라는 식으로 약간 좀 미스리딩,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기사도 뜨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국민 중에서는 우리 삼성, LG, SK, 현대 등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구만. 우리 국민 가로치고 기업 화이팅이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 예. 또 전체가 못 나가는데 개인이 잘 나갈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국가가 전체적으로 기업도 잘 나가고 정부도 운영을 잘하고 그래야지 국민도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조화 있잖아. 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기업만 편중돼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기업은 아닌데 국민만 있잖아. 잘 사도.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밸런스라는 걸 파악을 해가면서 저런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하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일본은 지금 어찌 보면 한국보다 좀 더 격차 사회고 한국보다 좀 더 뭡니까? 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답습하다 보면은 진짜로 박하대 방송 맨날 나온 것처럼 아니 오상 도요타가 전 세계 1등인데 왜 일본 서민들은 맨날 절약해요? 왜 화장실 물 내릴 때 손 벌벌 떨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도요타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일본 국민이 잘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그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보면 뭐 안 좋은 기사 많이 뜨잖아요. 경제가 휘청거리고 뭐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지방 붕괴에다가 있잖아.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것 말 많이 하잖아요. 당장 그런 식으로 유튜브 하면서 맨날 전화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거는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내리막이니까 야, 이 내리막을 어떻게 좀 있잖아. 좀 완화시켜가지고 좀 랜딩을 시킬까 착륙시킬까라면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성장 단계인데 이미 끝난 것처럼 이미 망했다는 것처럼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올 수도 있겠지만은 벌써부터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오히려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일본에 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파악을 하면서 너무 비관적이고 또 너무 낙관적이지 않게 제대로 맞아. 정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